안녕하세요. 에버그린입니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밉고 짜증이 나다가도 이런 트윗을 올려주면은 그런 마음이 살짝 누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위의 문단과 밑의 문단 나눠서 볼 건데요. 위에는 테슬라가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거 10%를 팔았었죠. 여러분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났었고 시장이 이미 반영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야기를 이거 좀 이제 해석해 놓은 거 좀 같이 보실게요. 위에 건 약간 뭐 청산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요. 그냥 유동성 확인하기 위해서 팔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득을 챙긴 거 맞고, 밑에 문단 보시면은 자, 타당하다고 확인된 경우 50% 정도 긍정적인 미래 추세를 가진 채굴자들이 청정 에너지 사용, 뭐 테슬라 비트코인 거래 허용을 제기할 것입니다. 자, 이게 좀 번역이 이상한데 무슨 말이냐면은 비트코인에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해서 채굴을 한다면은 다시 테슬라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사는 그런 거래를 허용할 것을 재개할 것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청정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와, 어떻게 50%나 이걸 어떻게 맞추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아주 그렇게 머나먼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는 게, 그럼 제가 지금 두 가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자료부터 보실게요. 2019년 12월에 내놓은 본 자료를 보시면요, 여기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적혀 있어요. 리뉴어블 포 마이닝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 73%의 에너지를 지금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라고 이 보고서는 보고 있어요. 좀 높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의 왜 스촨이나 아니면 스칸디나비아 같은 이런 데서의 채굴되는 것은 탄소 중립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73%로 좀 약간 좀 높게 잡힌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보고서를 지금 이거 보시면요,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 리뉴어블한 그런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채굴되는 그 비트코인 전기 소모를 따진 거는 39%로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50% 절반 정도 오면 우리가 고려해 본다는 그런 얘기를 봤을 때 그렇게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채굴 금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도 특히 석탄을 많이 쓰는 쪽에서의 그 채굴 지역의 그런 폐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행히 수력 발전을 많이 쓰는 스촨에서는 스촨 자체에서 그 뭐 회의를 통해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결국 이제 석탄을 쓰고 있는 중국의 그런 많은 채굴 그쪽 문을 닫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천연가스, 뭐 셰일가스 그런 걸 포함해서, 아니면은 조금 최근 이제 엘살바도르를 봤을 때 뭐 지열 에너지 이런 것들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그렇듯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이미 그 친환경적인 그런 이미지를 지금 씌워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제 생각이지만은 탄소 배출이 설령 일어나는 손 치더라도 다른 탄소 배출이 일어나지 않는 곳, 아니면은 탄소를 심지어 뭐 먹는 곳, 그리고 탄소 배출이 일어날지언정 탄소를 흡입하는 또 포집하는 거를 또 한다든지, 아니면 탄소의 그런 배출을 또 거래를 할 거예요. 탄소를 뭐 흡입하는데, 탄소를 포집하는데, 탄소를 배출하는 데가 서로 트레이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탄소 중립을 또 맞춰나가는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어느 정도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렸고, 결국 처음에 일론이 한 말 50% 정도 클린 에너지를 사용한 그 비트코인 마이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비트코인 연봉이에요. 우리 그 봉급의 연봉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이 봉이요, 하나의 이 차트 봉이 1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1 해가지고 짧게 이렇게 아주 작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차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위에선 이게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거 지금 보이시죠? 하나, 둘, 세 개. 이거는 이제 반감이에요. 그러니까 반감 이후에 보통 1번, 숫자 1번에서 큰 이런 봉이 나타났었는데 아직은 이 큰 봉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즉 2021년은 상승이라는 것을 이 지금 현재 차트를 통해서 차트를 만든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따라가려면 여기 지금 우측 아래 여기 트위터 주소 있으니까 지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세요. 패턴 보시면 13년 때 반감, 그러니까 첫 번째 반감 이후 13년 불장, 두 번째 반감 이후 17년 불장, 이렇게 지금 여러분 막대기를 보시면 1번 막대기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시장 참여자가 많아지고 돈들이 많아지고 결국 비트코인이 무거워지면서 가격 안정성을 띠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이 처음 대비, 둘째 반감 대비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타겟 프라이스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확신을 갖는 부분이 좀 아무래도 전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이거 뭐야 이랬잖아요. 13년 때 누가 비트코인을 우리 주변에서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참여자들이 많아질수록 나눠먹는 것도 적어지고 결국에는 수익률도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지만은 그래도 기존 자산군들 대비해서는 수익률을 아직까지 높게 보이는 것은 비트코인은 맞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유명한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캐나다 비트코인 ETF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격, 주황색 선은 가격입니다. 가격은 떨어졌지만은 이 파란색 면을 채우고 있는 거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그건 점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BYBT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BYBT는 참고로 바이비트는 관련이 없고요. 이 BIBT 데이터 뽑는 건 가끔씩 보면 저는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 BIBT 자료를 통해서 또 다른 곳에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쨌든 이번 장에서 더 ETF로는 더 축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우 블록체인인데 여기도 좀 걸러서 들으셔야 되는데 요즘 걸러서 들어야 될 정보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우 블록체인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비틀뉴스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의 10.32%, 약 한 10% 정도의 비트코인은요, 그 단가가 13.95달러 미만이에요. 정말 싼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제로에 가까운 비트코인 가격이었죠. 뭐 10,000원 정도 했던 가격이니까 15,000원 정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근데 이건 움직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들 주소의 다수는요, 비트코인을 아마 분실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즉 자연 소각이죠. 자동 소각. 분실된 소각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비트코인 뭐 유통량의 몇 %는 실제로 소각될 가능성이 있다. 왜 뭐 가지고 있는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분실하거나 키를 분실하거나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요. 그런 걸 분실하거나 했을 때 거의 자연 소각된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실제 유통되는 비트코인 개수는 더 작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저 시가총액은 더 작게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동 소각, 아주 자연스러운 소각도 가능성 염두에 봐야 되죠.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보다 지금 더 많다는 그런 추정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아까 일론 머스크 얘기했던 건 에너지 뭐 이야기인데 실제 비트코인 에너지 소비량 저 밑바닥에 지금 보이시죠? 이거 캠브리지 그거 조사 자료예요. 비트코인 저 밑에 보이시죠? 그리고 미국의 전기 소비량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연 냉장고랑 가정에서 냉장고랑 뭘 기타 돌려서 발생하는 전기 소모랑 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비트코인의 그 전기 소모량을 과연 동등하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또 물음을 또 던지더라고요. 그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냐 안 하냐 거기서부터 또 갈리기 때문에 이건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 그 에너지 소비가 어떤 가치를 창출했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삼고 또 에너지 소비를 논했을 때는 또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또 돌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아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고요. 자, 그렇게 해서 좀 달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양질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